안녕하십니까, 최종선입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검세 제1부에 이어서 서울대 법대 고 최종길 교수 고문 살해 및 간첩 투신자살 조작 사건의 관련 검세 개개인에 대하여 각각의 그 죄가를 국민과 역사 앞에 고발합니다. 1. 김치열 검세 당시 중앙정보부 국내 담당 차장, 전 검찰총장, 전 법무부 장관. 1973년 10월 본 사건 당시 중정의 실질적 최고 지휘 책임자인 국내 담당 차장으로서 사건의 기획, 고문, 살해, 간첩 조작, 투신 자살 조작, 허위 조작 사실 발표, 기자회견 주관 등 본 사건의 총체적 원흉입니다. 2. 안경상 현역 검세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5국 국장. 1973년 10월 본 사건 당시 중정의 실질적 범행 부서인 대공수사국 5국 국장으로서 사건의 기획, 고문, 살해, 간첩 조작, 투신 자살 조작, 허위 조작 사실 발표, 기자회견 주관 등 본 사건의 총체적 실행 주체이며 원흉입니다. 저는 2001년 저의 책 산자여 말하라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검시 도중 우리가 대기하던 연구소장실, 소장 오수창,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 감찰과장은 부고위층에 전화를 걸어 유가족의 3가지 요구사항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전화를 끊은 감찰과장은 고위층에서 이를 쾌히 승낙하고 즉시 오국장 안경상을 보내 유족들에게 직접 요구사항을 보장한다는 약속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잠시 후 오국장 안경상이 들어왔다.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 내 손을 붙잡고 위에서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전하라기에 왔다. 사죄단을 편성,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사죄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막대하게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것이었다. 죽여도 시원찮은데 뺨이나 한쪽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제 것인 양 우리에게 막대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대공수사국장 안경상은 그날 이후 이 사건 전개 과정에 단 한 번도 그 모습이나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쥐구멍 속에 깊이 숨어 오늘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1988년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저희 유가족의 사건 재조사 진정 당시에는 저인의 검세 김상수와 장모 등 뒤에 숨어서 2001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저인의 검세 조난관 등 뒤에 숨어 그때마다 쥐새끼처럼 비굴하게 빠져나가 오늘도 어디인가 쥐구멍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의문사위 보고서 61쪽에 그가 진술하기를 피의자 신문조서, 현장 검증 조서, 긴급 구속장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고 자신이 서명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조작을 지휘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중정 대공수사국 5국을 지휘 통솔하는 최고 정점의 국장이면서 위조 조작 서류에 서명은 했지만 지휘는 안 했다니 이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개소리겠습니까? 의문사위 조사 기록 68쪽 최 교수 사체 부검의 국가수 소속 김상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중정에서는 부검 이후 며칠이 지난 후에 수사관 둘을 국가수에 보내 협조 공문조차 없이 사체 사진이 포함된
최종길 부검 감정서 원본을 가져가려고 시도했다. 부검이 김상현은 국가수 소장 오수창에게 이는 불법이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김상현은 68쪽 색인 76에서 또한 진술합니다. 제가 부검을 한 직후인지 며칠 지나서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중정의 수사관 2명이 저를 찾아와서 최종길의 부검 감정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수창 당시 국가수 소장에게 이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불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원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묻습니다. 원본을 달라고 한 사람들이 중정에 수사관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답하기를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세 안경상은 부하 직원들을 국가수에 보내 고 최 교수 사체 부검 기록 원본을 불법으로 탈취하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안경상은 고 최종길 교수의 실제 최종선 접니다. 제가 위 검세 김치열과 안경상의 허위 날조 기자회견 TV를 시청하던 중 울분을 못 이긴 나머지 쇼크로 졸도한 양 가장하여 응급으로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던 197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 퇴원하기까지의 제 입원 기록을 세브란스 병원을 겁박하여 강제 말소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산자여 말하라의 미완의 망명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 웹 어드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산자여 말하라 블로그가 보이고 미완의 망명 자료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검세 이창우 현역 검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사건 당시 중정 차장 검세 김치열 대공수사국장 검사 안경상 등과 공모하여 최종길 교수의 사인을 고문치사가 아닌 투신 자살이라며 현장 검증과 사체 검시 결과를 허위 조작한 실행 주체로서 주모자급 공범입니다. 2001년 저희 책 산자여 말하라 제 유언 고백에서도 밝혔다시피 검세 이창우는 위 중정 5국장 검세 안경상 차장 김치열 등이 고문 사례를 투신 자살로 허위 조작한 각본에 따라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조작된 투신 현장을 직접 현장 검증하였다면서 고 최 교수 유가족 본인 등에게 손과 발이 부러져 있고 후두부가 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투신 자살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것은 검시를 해봐야 알겠다. 공문을 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다 하며 허위 조작 사실 마치 사실인 양 가장하여 저와 우리 유가족을 기만하고자 시도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검시를 마쳤다면서 저 최종선 등 우리 유가족에게 투신 자살이 확실하다고 허위 거짓 조작하여 통보하였다. 검세 이창우에 대한 의문사위 조사 기록에 의하면 검세 이창우는 실제로 현장 검증을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세 이창우는 의문사위 조사 보고서 66쪽에서 10월 19일 새벽 3시, 4시경에 사체를 확인하고 투신했다는 화장실에 가보았으며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하도록 지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장 검증 조사상 실제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철권, 저희 형님을 죽인 고문수사관입니다. 차철권은 자신 등과 검사가 현장 검증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현장 검증 조서의 내용과 검증 사실조차 믿기 어렵다. 또한 현장 검증 조서상 현장 검증 시간으로 되어 있는 10월 19일 오전 4시 30분에는 이미 고 최 교수의 사체가 국립과학연구소에 옮겨져 있었다. 조사보고서 64쪽 최 교수 고문 살해 수사관 차철권의 진술. 문 현장 검증 조서에는 이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술인과 김상원, 다른 한 명의 고문수사관입니다. 김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증 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문서에 어떻게 나와 있다? 나는 현장 검증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저는 장송록 수사단장의 사무실에서 사고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현장 검증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문사의 조사 보고서 68쪽 국과수 최종길 교수 사체 부검이 김상현의 진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대부분 입회 기록을 남기는데 이 경우에는 입회는 물론 지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묻습니다. 당시 부검을 지휘한 이창우 검사는 고문으로 인한 외상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진술인에게 지시를 하였다는데요. 답. 저는 이창우 검사든 누구든 검사를 본 사실이 없었기에 지시를 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묻습니다. 부검을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망 진단서나 검안서가 있어야 부검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가 없어도 부검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최종길의 부검 전에 사망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본 적이 있나요? 전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부 원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후 24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부검을 한 것이 이 건 말고도 있나요? 제 경우에는 이 건 이전은 물론 그 후로도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 현장 검증 조서를 작성한 중정 수사관 정락종의 진술, 의문사의 조사 보고서 65쪽 9행서부터 11행까지를 보겠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현장 검증 조서를 작성했던 정낙중의 진술로서 자신이 현장 검증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검증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했다. 묻습니다. 진술인이 현장 검증에 참여한 것은 맞나요? 아닙니다. 검증 조서는 서철신 과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서철신 과장, 차철권, 김상원 등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작성했던 것입니다. 현장 검증을 한 시간이 새벽 4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새벽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시간에 현장 검증한 것이 맞나요? 당시 서철신 과장 등 직원들로부터 들었는데 새벽에 검사가 와서 현장 검증을 했고 또 동인의 부검 지시에 의해 사체를 국과수로 옮겨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략적으로 그와 같이 기재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현장 검증을 한 것은 맞나요? 서철신 과장, 김경한 계장과 차철권, 김상원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 4시 30분에서 새벽 5시까지 이창우 검사의 지휘하에 현장 검증을 하였다고 하므로 이를 믿을 수밖에 없으나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의문사의 조사 보고서 66쪽 중정 대공수사국 5국 10과장 서철신의 증언입니다. 서철신
과장 역시 나와 김경환 계장은 물론 수사과에서 현장 검증에 입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문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이 X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에 근무를 서고 있었고 오 X웅 씨가 그날의 당직이었는데 국가수내에 있던 매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통금해제 시간 전인 3시 40분경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들어본즉 여기는 청와대 경호실인데 새벽 4시 정각에 정문을 열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문을 열려면 윗분의 결제를 얻어야 하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당시 부인이 운영하는 가수 매점에서 자고 있던 오엑스웅 씨에게 급히 달려가서 문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직을 서야 할 사람이 자리를 비운 탓에 문책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더구나 내가 정문 수의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걸려올 것을 대비하여 전화를 내려놓았으므로 급한 마음에 마구 뛰어다닌 기억이 나는 데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추궁당하지 않으려면 시간대를 잘 기억해야 했던 사정이 있어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체가 들어온 것은 제가 자리로 돌아온 직후였으므로 4시 정각에서 5분 내지 10분 지난 시점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최 교수 투신 현장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정 차장 검세 김치열과 대검 수사국장 검세 안경생이 1973년 10월 25일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교수가 7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다라고 하였던 그 투신 현장 자체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최 교수는 7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에 죽은 게 아니라 온몸에 만신창이로 나타나 있는 고문 피멍 자국에서 뚜렷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중정 내 고문의 밀실에서 고문 살해되었음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검세들 김상수 그리고 장땡땡 검세입니다. 1988년 진상 제조사 진정 당시 서울지검 검세들입니다. 1988년 10월 6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저를 포함한 우리 고 최 교수 유가족의 본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진정 당시 그 조사를 진행한 육공 검찰에 대한 의문사위의 조사 평가 및 결과 보고를 보겠습니다. 조사 보고서 73쪽 15행서부터 74쪽 2행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지검 내사 당시 최종기를 수사했던 10과 중정대공수사국 10과의 수사관들이 사전에 공모를 통해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최종길에 대한 고문의 흔적이 뚜렷한데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고 사망 진단서조차 없이 부검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최종길의 사후에 서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락중의 진술이 확보되었음에도 이를 추궁하여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최종길이 간첩 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었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문을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저는 저의 책 산자여 말하라에서 육공 검찰의 진상조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습니다. 1988년 육공 검찰의 진상조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1973년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경황 중에 엉성하고 허술하게 조작된 1차 은폐 조작극의 문제점과 모순점에 도리어 합법성과 완벽성만 보강해주고 고문 살인자들에게는 공식적인 면죄부만 만들어준 제2의 은폐 조작극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모순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표적인 기억 한두 가지만 회고하는 것으로서 전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건 조사 중반에 추가로 투입된 장 땡땡 모 검사는 저의 얼굴을 몰랐기에 저를 정보부 사람으로 잘못 알고 수고 많으십니다. 적당히 덮어버리는 거지요 뭐 하고 잘못 말하였다가 저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되자 당황하여 아니라고 부인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는데, 이렇게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그 해당 장모 검사뿐만 아니라 그 검사실 소속 검찰 수사관과 여직원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파급되어 그들 모두를 아주 낭패스럽게 위축시켰습니다. 이미 육공이라는 정권의 한계를 예감하고 있던 저로서는 이 정권 아래서는 진상이 규명되어질 수 없다는 마음을 굳힌 지 이미 오래였으며 차제 검사와 그 소속원들이 당혹하여 위축되어 있는 이 분위기에 일대 아예 한 발 더 내딛기로 결심하고, 지금부터 내가 진술하는 것은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앞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진술하는 내용은 후일 역사가 기필코 되돌아볼 것이니 한자 한 획도 빠뜨리거나 조작하거나 왜곡되게 바꿔 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엄숙히 선언하고 그날 밤 늦게까지 점심, 저녁 식사도 모두 함께 거른 채 중간중간에 읽어보고 고치고 또 읽어보고 고치고 하기를 수십 번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이 진술서를 검찰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말로만 인권을 말할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 우리 민족 전체의 염원인 인권 국가 건설을 방해, 역행하고 있는 암적 집단에 불과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최종길 교수가 정보부에서 조사받을 때 정보부 수사 규정에 따라 이미 벨트를 풀고 바지 지퍼는 내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지춤을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움켜잡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두 명의 수사관이 바로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귀신처럼 유령처럼 한순간에 자기 키높이의 창문턱에 올라서서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었겠는가. 바지를 잡았던 손으로 창틀을 잡고 창문을 열려고 하면 이렇게 바지가 훌렁 흘러내려 발에 내려와 걸리는데 어떻게 발을 자유롭게 신속히 움직여 그 높은 창틀에 그토록 빨리 순식간에 올라설 수 있었겠느냐고 격앙된 분위기에서 실감나게 재현해 보이느라고 검사 앞에서 벨트를 옆으로 확 잡아 빼고 바지 지퍼를 쫙 밑으로 끌어내리고는 바지춤을 잡았던 손을 놓자 바지가 발밑으로 흘러떨어졌는데, 그러고서 창문 쪽으로 뛰듯이 종종걸음, 그러나 바지가 흘러내려와 양발에 걸쳐 감겨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발걸음을
종종걸음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종종걸음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열면서 창틀로 올라설 듯 제가 실제 실현하였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상황에 누구보다 당혹한 검찰 여직원이 얼른 고개를 푹 숙이던 모습도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기억 중에 하나이지만, 저의 격렬한 몸짓과 행동에 제가 정말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게 아닌가 착각하고 겁먹은 장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창백해지던 모습도 지금껏 생생합니다. 바로 그 진술서 원본, 제 일생에 그토록 생생하게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진술했던 적도 없고, 지금보다 12년 전 이 글을 쓸 당시는 2000년이었어요. 훨씬 젊었을 때 진술한 생생하고도 진실된 증거 자료로서 최종길 교수 사인 및 진상규명의 지극히 중대한 결정적 중요 자료인 만큼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그 자료를 의문사유에 스스로 제출하여 정의 구현과 인권 국가 건설에 동참하여 주기 바람하지 않는 바입니다. 또한 검찰은 그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김상수 검사가 최종길 교수의 투신 현장 검증 사진이라면서 저에게 보여준 바 있었던 명함판 사진 크기의 흑백 사진 일매 역시 의문사유에 지극히 중대하고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기필코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비전문가인 제 육안으로만 보아도 그 사진은 완전히 조작된 사진입니다. 저를 속이려 급히 조작해 만든 사진이지만 혹 때려다 혹 붙인다고 격언에 거짓말 하나를 하려면 2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더니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공연한 짓을 해서 화근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진가들의 영역은 말고라도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흑백 사진이란 말씀입니까? 1973년이면 일개인도 흑백 필름을 잘 안 쓰던 시절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이 그토록 예민하고도 중대한 사건의 현장 검증 사진으로 흑백 필름을 사용하여 그것도 단 한 장만을 촬영하였다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 정규 요원으로 수시로 정보 장비에 대한 보안 감사 내지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당시 정보부의 수사 장비 및 자료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첨단의 수사 장비 및 자료들로서 흑백 필름 같은 구닥다리 캐캐먹은 수사 장비 내지 자료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을 때인데, 아니 웬 난데없는 흑백 사진이란 말씀입니까? 사건이 어떤 사진인데 단 한 장의 사진만을 칼라도 아닌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였단 말입니까? 그 사진은 정말로 정말로 지극히 중요한 자료이며 증거입니다. 사진 전문가에 의하여 그 사진이 조작된 사진으로 판명되어질 경우 그 사진의 조작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의 조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전체가 중앙정보부 한 기관에 의해서만 조작되고 은폐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까지 함께 가세하여 범정권적 차원,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작되고 은폐되었음을 웅변으로 나타내주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도 중대한 단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부가 조작하여 만들고 검찰은 그 조작된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며 행사하여서 저를 속여 진실, 고문, 살인을 은폐하고자 하였다면 그 하찮을 수도 있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검찰과 정보부가 완전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합동으로
고문 살인을 은폐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해주는 중대하고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엉성하고 초라한 흑백 사진 한 장이 검찰과 중앙정보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케 할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막중한 치명적 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진, 이 흑백 사진 일매를 검찰은 의문사위에 기필코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이 사진과 저의 진술 기록 등이 지금은 폐기되고 없어 제출할 수 없다 한다면 이제 그만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그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 교수를 고문하여 죽인 게 누구이고 간첩이고 투신자살이라고 조작한 자들은 누구인가? 검세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지휘 통제되던 중앙정보부의 고문조사실에서 검세들의 고의적 계획적 지시에 따른 중앙정보부 고문수사관들의 고문 살해 사건으로서 검세들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간첩으로 조작되고 투신 자살로 조작되었으며 1988년 재조사에서까지 또한 검찰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2차 조작 은폐되었고 2001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조차 검세 조남관에 의해 조작 왜곡된 검세들의 선인공노할 고문 살인 및 간첩 투신 자살 조작 사건인 것이다. 역대 역사의 고비마다 군사 독재자의 옆에 권력의 시녀 더러운 고문 검세들이 있어왔다. 온 몸을 헝건히 적시고 있는 고 최종길 교수의 선녀를 씻어내지 않고는 검찰은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정의를 말해서도 안 된다. 고문과 조작, 간첩의 누명 속에 죽어간 수많은 민주열사 의사들이 흘린 처절한 피의 못 그 한가운데 그 피를 뒤집어 쓴 채 우뚝 서 있는 검찰이 감히 국민의 인권을 말하면서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며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단죄를 면치 못할 그야말로 국민 반역, 정의 반역, 역사 반역 아니면 달리 무엇이라 할 것인가. 여기에 고 최종길 교수 고문 살인 및 간첩 투신 자살 조작 사건의 조작 뒤역 선인공노할 검세들의 죄가를 국민과 역사 앞에 엄중히 고발합니다. 이것으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검세 제2부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질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검세들 제3부에서는 시대의 기회주의자 검세 조남관을 집중 조명하며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를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내 조국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